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1월 1일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힘들어도 또 새해가 왔으니까 다시 또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 주간지죠, 경제 주간지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일본을 갔으면 이런 주간지를 한 5권 정도만 사면 대충 올해가 어떻게 굴러가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올해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좀 사갖고 댕겼는데, 자, 일경 비즈니스, 니케이 비즈니스가 2021년 중 철저 예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표지에 지금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교보에 이렇게 인터넷 뚫겨 보니까 이 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지금 얘네들이 뽑은 헤드라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려봤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세계 정세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또 오늘 쉬시고 또 내일 또까지 쉬고 모레까지 쉬셔야 되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니케이 비즈니스 2021년 10대 토픽입니다. 동경 올림픽을 과연 일본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바이든은 일단 코로나를 종식시키는데 1100%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미국 경제 중에 박차를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처럼 쓸데없이 김정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하고 근수를 쟀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아마 김정은 문제는 무시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김정은이 계속 껍적대면 아주 강력한 한방으로 뭔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형 코로나 위루스 감염 확대는 멈출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질문 던졌는데, 코로나 종식은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비관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9월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이전에는 안정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저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이 올해래요. 그래서 이 100주년에 과연 어떤 토픽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이 니케이 비즈니스가 던진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폭탄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홍콩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해졌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이 접수한 쪽으로 갔는데 중국은 홍콩을 100% 확보하지 않으면 불만 지역인 신장성, 중국말로 한국말로 하면 신강성이죠. 신강성이나 내륙 지방에 하남성이나 안희상, 안휘성, 그다음에 티베트, 그다음에 내몽골 이쪽에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하남성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정저우성하고 이런 데는 물류가 나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기도 않고, 그리고 아직 인프라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남성, 안희성, 정주, 하남성, 정주가 수도죠. 이런 데 가보면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변수가 지금 있는 거죠. 뭐냐면 이 변수는 푸틴 문제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5번은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는 모양이죠. 이거는 잘 관심이 없는 데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자민당 정권은 국민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볼 것도 없이 이건 부정적 평가죠. 지금 총리하는 이 사람도 그냥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스가도 별볼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는 자민당 정권의 핵심인 그 전임 총리 아베, 그다음에 현재 그 경제부총리하는 이 사람들 눈치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도 정치가 망신 나라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타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 강의를 하면서 일본은 아주 그 체제가 고착돼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 어렵습니다. 그 몇백 년 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뜻밖의 7번째 그 질문은 문제는 컵 누들 발매가 50주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라면이 많이 팔리면요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더 잘 팔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 Electronic Vehicle, 그 전기자동차의 흐름은 일본엔 가속될 것인가, 가속된다고 자기들 썼어요. 전기차 생산 가속되는 거 당연하죠. 세계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제 판단으로는 리딩 그룹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문제는 한국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당장 제가 2017년에 독일에 가서 한 보름 있었을 때도 거기 가서 저 자율주행차 다 빌려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대가 굴러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이미 독일은. 이 얘기는 독일의 대도시는 벌써 이 도시의 IT 통합 인프라고 주기 다 끝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굴러다니고, 제 앞차도 자율주행차였고, 옆에 차도 자율주행차였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중화되기는커녕 아직도 시험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좀 그렇죠. 좀 일본도 자율주행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과 일본이 같습니다. 자, 소련이 붕괴된 지 30년, 보이지 않는 평화조약 체결. 그러니까 푸틴 때문에 그런 건데, 푸틴이 아주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고착화되고 있는데, 다만 푸틴의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도 사실 비슷합니다. 제가 이 텔레비 나올 때 시진핑의 양쪽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는데 언젠가 한 번은 심하게 절고 나온 적도 있고, 요새는 많이 좀 좋아졌는데, 그 사람들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70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이 집권자라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 건데, 이런 사람들은요 한 방에 어느 날 그냥 푹 맞아갖고 들어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이, 시진핑이 지금 홍콩 문제에도 자기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이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그 밑에 누가 그걸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쪽도 야당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총리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북경대학 출신 아니에요? 북경대학 출신들이 불만이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중국의 급격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시진핑이 건강이 악화되면. 그래서 자기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중국을 완전 통일국가, 불만이 많은 세력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011년에 연간 스케줄이라고 해서 제2파트로 전문 기자들이 총력 취재를 해서 주요 30개 업종을 예측했다. 이게 나왔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부품, 기계, 정밀기계 이렇게 5분야를 다룬 모양인데, 기사를 제가 못 읽어봤기 때문에 그거에서 들어오면 제가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역시 모두에다가 잘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전기차한테 너무 지금 위협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도요타는 자금도 풍부하고 빚이 없는 회사 아니에요? 지금 쌓아놓은 유보금만 지금 한 200 몇십 조 될 거요. 이게 자금력도 풍부하고 해서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하고 같이 계속 좋아질 것이고, 일본은 기계하고 기계 정밀 분야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 다. 그래서 일본 파트는 비교적 잘 견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컴퓨터
제 6번 항목이 컴퓨터하고 반도체, 전자 제품 이 분야인데 반도체는 뭐 삼성한테 다 깨졌고 전자부품만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컴퓨터 같은 건 뭐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전자부품 쪽에서 전자부품만 좀 뭐 현상 유지 잘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하는 별볼이 없는 거고 제 10번 항목에 조선하고 플랜트, 그다음에 항공기. 조선은 뭐 별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세계 3위입니다. 일본이. 조선에 절하고 있는데 값싼 노동력 문제, 질 좋고 값싼 노동 문제가 문제가 있고, 한국이 이제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조선이라는 건요 완전히 그 철판을 어떻게 여하이 잘 제대로 싸게 많이 붙이느냐. 그러니까 유조선 뭐 한 30만 톤짜리 하나 만들려면 그 철판을 뭐 가로 세로 뭐 2m짜리를 갖다가 뭐 30만 장 이상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 붙이면은 그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접 끝나면 엑스레이 찍거든요. 찍어가지고 용접이 제대로 됐나 그걸 본다고요. 그 대목이 지금 일본이 약하니까 조선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쪽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이런 쪽의 플랜트는 잘 하고 있는 거죠. 항공기는 뭐 그저 그렇고, 그다음에 화학 분야는 일본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불화수소 문제 뭐 이런 거 등등을 봤으니까요. 사실은 화학이 미국에 그 듀퐁 같은 데 원래 강하던 회사들이었는데 일본에 좀 사실 밀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이 그 한국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듀퐁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죠. 공장이 불화수소 문제 때문에 공장 아예 세워버렸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뭐 아주 독박을 쓴 거죠. 너무 과잉으로 밀어붙이다가. 그 다음에 의약품 의료기기 쪽은 이쪽은 일본이 세죠. 일본의 그 오사카에 있는 다케다큰 같은 데는 혼자서 뭐 한 14조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제약 볼륨의 3분의 2도 넘습니다. 이 한 회사가 의학이 강하죠. 뭐 강한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또 뭐 혈압계라든지 이런 거 뭐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 혈압계 무지하게 사갖고 오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그거 쓰고 있고 그쪽은 아직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용 화장품, 음료, 식품 여기에서는 저는 초저가 브랜드가 탄생해야 될 거다. 일본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백화점은 초고급 브랜드로 이동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큰 선 고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경제 비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선 고객도 돈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할 거고, 가난한 서민들한테는 지금보다 더 싼 뭐 벤또 도시락 같은 거 보면은 막 250엔짜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벤또 마감 시간 소위 뭐 한 10시 전에 30분 전에 가면 뭐 디스카운트에 반값에 팔아버리면 뭐 200엔짜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춘 마른 수건짜리를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컨비니는 이제 초저가 공세를 갈 것이고, 외식 산업은 아마 죽을 겁니다. 일본 외식 산업 규모가 한 200조에서 300조 정도 되죠. 제일 큰 회사가 젠쇼입니다. 젠쇼의 매출이 1년에 5조에서 6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대사 다 합치면 한 뭐 거의 뭐 한 1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외식은 지금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싼 거를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호텔 이건 뭐 여행 다 죽순 거고,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상사가 일본이 강하죠. 무역 상사가. 우리나라 무역 상사는 이미 다 거의 뭐 죽었지만은 일본은 이 자원 외교, 자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왕년에는 그 오일 매니저들을 막 쥐고 흔들 정도로 센 상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미쓰비시 상사나 미쓰이, 스미토모, 그다음에 도우맨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도면에서 많이 죽었지만은 미쓰비시 상사 같은 그것도 1년에 한 300조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외교를 더 강해서 자원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 그 비철금속이나 특수금속이나 특수자원 이런 쪽으로 아마 강화할 것이다. 살려고. 자, 그다음 파트 3,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신세대의 이 테크놀로지를 이 사람들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접객 레이스 뭐 이런 거 다 아니고요. 전차의 혼잡 예측 얼굴 인증, 이런 거가 이 신세대 테크놀로지를 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본도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거의도 아주 혼잡하니까 저런 거를 좀 빨리 워낙 수송 체계를 좀 스피디하게 가려고 그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요 문제는 뒤에 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드론의 배송, 이거는 뭐 일본이 지금 시작했고요. 우리도 지금 일부 지금 시작하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온라인 진단, 이제 이게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환자가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 진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의료 쪽이 지금 강화되는 건데, 의료 현장에 이제 로봇가 지금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개호 서비스, 즉 간호도 로봇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하나 특이한 것은 헬스케어 모빌리티라는 게 나왔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그 미국의 필립스 재팬, 회사는 필립스 건데 필립스 재팬 있습니다. 근데 필립스 재팬은 종속회사이긴 한데 종속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필립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차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헬스케어, 건강을 돌보는데 모빌리티, 이동수단이 붙은 거예요.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신기해서 좀 읽어봤는데, 뭐라고 여기 썼냐면 의료 곱하기 MASS를 실현했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모빌리티 애스 서비스라는 뜻이고, 이거는 자동차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이 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병원 앰뷸런스냐 이게 아니고, 그 지금 앞으로 그 일본이 뭐 고령화 사대 벌써 왔으니까요. 2030년경에는 30억 명이 이제 병원 출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격 진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원격 진료가 안 되잖아요. 노인들은 컴퓨터 이런 거 잘 못 다루니까. 그게 병원에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가 등장을 해서 이 안에 모든 첨단 장비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 차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환자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게 이 사람들이 지금 30억 명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강화하겠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얘기가 좀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가노시에 있는 이나시라는 시를 좀 이 모범 좀 대상적으로 잡았는데, 나가노 현도 시골인데 이나시는 더 시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원을 가려면 나가노 같이 인구도 별로 없고 노인만 많이 사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헬스케어 모빌리티 자동차를 그쪽에 활성화시켜서 뭐 수운행을 해도 되죠. 차가. 그래서 환자 전화 오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 타다 돈이 남냐 안 남느냐 하는 문제는 뭐 자기네들 잘 따져보겠지만은, 이쪽 사업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개호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환자를 갖다가 집에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휠체어 태우고 가서 병원에 와가지고 체조시키고 목욕시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걸 지금 넘어서 자기네들 아예 찾아가가지고 집에서 아예 목욕도 시키고 진료도 다 해주고 그러고 돌아온다라는 걸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의사하고 컴퓨터로 화상대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 듣고 옆에 뭐 간호사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이 간호사는 이 차 타고 하루 종일 지역을 돌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환자들이 늘어나면 젊은 사람들한테 그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효율화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검토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 있어요. 환자가 집안으로 찾아와서 돈 쓰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렸고요. 뒤에는 너무 길으니까 그래서 자, 또다시 또 한 해가 왔는데 이 한 해 끝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는 기회다. 새해는 항상 기회다. 기회가 숨어있다. 따라서 2021년에도 새해를 경제 전망이 어둡고 코로나 때문에 어둡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해는 기회다. 그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찾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